네, 이어서 이제 그 대안적 근무 형태를 통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죠. 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좀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연 시간 근무, 뭐 직무 공유, 재택 근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의 근무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맞벌이 부부라든지 편부모 또는 이제 질병을 앓거나 고령의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유연 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전형적인 그 아침형 인간이에요. 날마다 그 새벽 5시, 예, 정각에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저녁 7시 뉴스가 끝나면은 곧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트포드 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에서 이제 클레임 처리를 담당하는 유연 작업 스케줄 이게 이제 지금 사례에 말씀드리는 이분한테 아주 안성맞춤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일하는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문을 열고서 이제 저녁 7시에 닫는데요. 이 13시간 근무 시간 안에서 이제 8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근무 형태를 갖다 이제 유연 근무제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연 근무제로 일하는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이제 어떤 특정 분량의 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언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루 근무 시간 중에 이제 모두가 일하는 일을 함께하는 그런 공통 중심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있고 그 전후로 근무 시간을 이제 유연하게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아침 6시에 열고 뭐 저녁 6시에 닫는다고 할 때 공통 중심 시간은 이제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좀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통 중심 시간에는 이제 모든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2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중심 시간 전후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루 중 이제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모아서 하루를 쉬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유연 근무제는 아주 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조직들 중에서 약 60%에 달하는 다수의 조직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독일에서도 진짜 73% 기업이 유연 근무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뭐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에서는 이제 법으로 근로자가 이제 육아와 같이 정당한 이유로 이제 파트타임 근무라든지 유연 근무를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 관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연근무제가 수익성을 높인다라고 나온 그런 연구 결과들에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효과는 유연근무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이제 결근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직원은 개인적인 필요에 맞춰서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피로 또는 이제 결근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생산적인 시간에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유연 근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의 어떤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이 이제 가정 친화적인 곳으로 평가받는 데 있어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연 근무제를 이제 모든 직무, 모든 직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에 이제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되는 서비스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좀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직장 생활과 가정에서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 근무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기부여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직장의 그런 이제 종업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제 유연근무제가 뭐 진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무 공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직무 공유는 이제 잡 쉐어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둘 이상의 직원이 전통적인 주 40시간의 직무를 나눠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8시까지 예, 8시에서 이제 뭐 정오까지 직무를 수행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뭐 1시에서 5시까지 수행을 하거나 둘이 뭐 8시간을 일하지만 하루씩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직무 공유라고 예, 부르는데요. 이 포드 자동차에서 이제 포드사의 이제 엔지니어의 좀 사례를 좀 보면은 레빈이라고 로코 이런 두 분이 예, 직무를 좀 공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돌보면서도 집중적으로 일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서 예, 그 크로스오버 차량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제 익스플로러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재설계하는 일에 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오후에 예, 저녁 시간을 좀 담당하면 다른 사람은 이제 오전 근무를 담당하는 예, 이런 방식이고요. 물론 이 두 사람 모두 예, 이러한 근무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예, 준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2014년까지 이제 미국의 큰 조직 중에서 한 18%만이 직무 공유를 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2008년에는 29%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널리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유는 직무를 좀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알맞은 파트너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자신의 직무와 또 고용주에게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좋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런 시선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 직무 공유 제도의 어떤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좀 근시안적인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직무 공유는 이제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한 명 이상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조직에 예, 제공하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 육아를 위해서 뭐 쉬는 부모 또는 뭐 은퇴해서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예,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인 거죠. 예, 사용자가 이제 직무 공유를 결정하는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한 직무를 공유하는 이제 두 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는 것이 뭐 훈련 또 조정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전일제를 고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건강보험법 법에 좀 따르면은 그 미국의 고용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장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 직무 공유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유도하는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안 좋게 활용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독일 쪽이나 또 일본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무 공유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좀 다른데요. 뭐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독일의 크루츠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전일제 근로자를 이제 파트타임 근로자로 바꿔서 이제 직무를 공유하게 해서 전체적인 그 고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재택근무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이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근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그 통근 시간도 없고 또 직무 시간도 유연하고 뭐 옷 입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자유롭게 입고 하고 뭐 동료들의 방해도 없고 예, 이런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재택근무가 뭐냐면 이제 회사 사무실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뭐 이틀 이상을 집에서 또는 뭐 이 근로자가 원하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비슷한 용어로 이제 가상 사무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집에서 근무하는 영업관리자는 이제 재택근무자예요. 그렇지만 이제 출장을 가는 도중에 뭐 차량 안에서 작업하는 예, 영업관리자는 재택근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어떠한 장소를 선택했느냐, 그 여부가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기업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중단했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뉴스가 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 근무가 이제 인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독일이나 영국, 뭐 미국의 관리자 중에서 거의 뭐 50%가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선택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증가 추세이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 비율이 이제 한 10에서 20%. 우리나라도 재택근무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한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종 코로나 같이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어떤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질 때 또 재택근무를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이나 뭐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텔, 시스코 시스템즈, 이런 데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그 고립감을 좀 증가시키고, 직무 만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재택근무가 뭐 직장 가정 갈등을 좀 줄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마도 이제 재택근무에 대해서 이제 부여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현상의 어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상도 없고 또 사무실의 어떤 그런 즉흥적인 모임 뭐 이런 것에서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의 그 일상적인 비공식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얼굴 도장을 찍는 그런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뭐 승진이라든지 임금 인상 이런 데 있어서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CSR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차량 배기가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보이지만 조사별 결과를 보면은 뭐 재택근무를 할 때도 뭐 개인적인 왕래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